맘맘맘 초대석! 와! 김아연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첫 해에 우리 나왔던 책이 되게 좋았어요. 책 표지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이게 도대체 뭐냐 뛰어가는 엄마인 줄 알았어요. 저는 워킹맘 마음으로 뭔가 항상 바쁜 워킹맘을 그린 건 줄 알았고 그게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책을 보고 되게 어떤 분이었을까 한번 모셔서 직접 얘기를 너무 듣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 모셨네요. 그럼 지금 죄송한데 책을 3권 이제 4권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글을 계속 쓰시는데 직장을 다니시는 건가요? 계속? 네, 지금 직장은 계속 다니고 있고요. 주 네. 5일? 네. 지금 몇 시 퇴근이죠? 아니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혹시 오전만 네. 일하시나요? 아니에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언론사에 이렇게 기자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하루 한 8시간. 주 52시간 근무. 주 52시간 네. 근무하시면서도 네, 하고 아이 있습니다. 2명과 책을 쓰시고 계신 거예요? 주 40시간 아닙니까? 주 52시간 까지는 맥시멈이라서 맥시멈 다 채우시는군요. 아무래도 언론사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퇴근해도 퇴근이 아닌 상황들 있잖아요. 집에 네. 가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다행히 지금 저희 부장께서 워낙 가정을 소중히 하시는 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편의를 많이 봐주고 계셔서 아이들한테 엄마가 필요한 순간이면 언제든지 집에 갈 수 있게, 그러니까 눈치 안 보고 휴가를 쓸 수 있게 해주세요. 대신 저도 이제 집에서 일이 필요한 순간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그냥 일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 아이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네. 어떻게 해결이 되죠?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네네. 등원이에요, 등원. 네.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아이들 출근 시간도 그렇죠. 아이들 이제 등원 등원 시간도 이거랑 이거를 같이 하기는 직장은 거의 힘들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 등원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다행히 저는 회사랑 저희 집이 딱 35분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회사 근처에서 이제 집을 가지고 살고 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이들 등원시키면 1등으로 아이들이 등원을 하기는 해요. 1등으로 등원을 하는데 가서 또 어린이집에서 또 첫째랑 둘째가 있다 보니까 둘이 같이 통합 교육을 받거든요. 아침 네. 시간에. 그러니까 둘이 서로 좀 의지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 시간에 가가지고 아이들 보내놓고 저도 이제 출근하면 큰 무리는 없이 지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퇴근하고는 어떻게 아이들이 하원하고는요? 하원하실 때 이제 4시에 하원을 하는데요. 4시부터는 베이비시터 이모님이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4시부터 네, 이모님이 4시부터 7시까지 봐주시고 그러면 저희는 남편이 저보다 직장에서 그러니까 남편이 아침에 출근을 빨리 해요. 네. 그래서 아침에는 제가 혼자 하고요. 네. 대신에 남편이 퇴근은 조금 빨라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해서 아이들 보고 있으면 제가 집에 와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그런 구조로 지내고 있어요. 저희는. 그야말로 맞벌이 부부의 네. 전형적인. 조금 도움은 받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둘째 엄마라고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주변에서도 보면은 첫째 아기가 1명인 경우는 워킹맘인 경우가 꽤 있는데 대부분 이제 둘째를 낳으면서 직장 생활을 거의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제가 가장 고민이었던 부분도 그 부분이었고요. 그렇죠. 근데 또 제가 직업적인 특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자료를 많이 찾아보는데요. 의외로 첫째를 낳고 복직한 엄마들이면 둘째를 낳고도 복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를 낳고 복직을 할 수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둘째를 낳고도 그대로 회사를 다닐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 안심이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둘째 낳고 나서 선배들이 그랬거든요. 처음에 딱 2년 동안은 미쳤다고 생각해라. 그냥 네 삶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었고 사실이었고요. 근데 그렇게 딱 둘째가 2돌이 지나니까 둘이 너무 잘 놀아요. 그러니까 제가 없어도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놀고 놀이터에서도 둘째가 제가 인터넷에서 결이라고 하는데 결이를 누가 괴롭히면은 웅이가 달려서 혼내줘요. 그리고 웅이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결이가 우리 오빠야 그러면서 가지고 혼내주고요. 네이버 포스트에 보면 그 틈틈이로만 쳐도 그 포스트가 나오거든요. 네. 운영하시는 포스트가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 여러 시리즈로 글을 많이 올리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인터뷰로 푼 내용도 많았고 최근에 왜 시리즈는 끝났지만 저출산 그런 협의회인가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랑 콜라보로 인터뷰 시리즈를 네, 저는 그게 했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아무튼 그 시리즈를 보면은 여러 워킹맘들만 다 인터뷰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전업맘이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대부분 하다 보니까 이제 워킹맘들을 많이 인터뷰를 하게 됐고, 첫 회가 말씀하신 것처럼 봄살 에디터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그 시리즈 제목 자체가 부모여도 괜찮아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요즘에 부모로 사는 게 되게 힘들다는 얘기들 되게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이게 되게 힘든데, 힘들면서 부모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감들 있잖아요. 내가 부모가 아니었으면 절대 느끼지 못했을 그 행복감들. 그런데 그 사실 힘든 건 내가 이렇게 해서 힘들고, 잠을 못 자서 힘들고, 밥을 못 먹어서 힘들고, 애들 돌보느라 힘들고, 난 아픈데도 병원에 갈 시간도 없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감도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내가 나 애 키우면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도, 선배는 부모 돼가지고 뭐가 좋아요? 라고 하면은, 아, 그게 부모가 돼야지만 아는 그런 게 있어 라고 그렇게만 표현하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부모로 살면서 되게 행복하신 분들, 그런 행복한 에너지를 조금 뿜어내시는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인터뷰를 풀어나가자는 취지로 시작한 거였고, 그래서 첫 번째로 봄살 에디터님을요. 네. 되게 저는 되게 부러웠어요. 네. 아기가 있는데도 네. 너무, 근데 아이도 되게 잘 보고, 그리고 또 할 일도 되게 많이 하고, 또 되게 잘 놀아요. 제가 오늘 초대석 손님인가요? 그래서 되게 부러웠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되게 힘든 육아,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힘든 육아였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 낳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궁금한 게, 이제 워킹맘 아이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그거예요. 애기랑 같이 못 있어주는 거. 그쵸.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내가 얘를 그냥 집에다 두고 내가 나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인생 뭐 짧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순간순간에 집중을 하면 아이의 이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나의 욕심을 버리고 아이를 위해서 같이 있어줘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이 한 3년 내내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육아휴직, 그러니까 출산휴가 끝내고 바로 육아휴직 붙여서 썼고요. 그래서 총 이제 15개월을 쉴 수 있잖아요. 그러면 15개월 동안 쉬고 바로 복직을 했었어요. 15개월, 그러니까는 첫째도 둘째도 다 그렇게 해가지고 15개월씩 제가 옆에 있다 복직을 했었는데요. 내 일도 가져가고 내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하는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주면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도 조금 행복하게 자기 삶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돌보는 역할은 사실 이렇게 뭐 밥을 먹여주고 그런 역할은 주변에서 같이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베이비시터 이모님도 계시고 친정 엄마도 계시고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런 역할은 아이들과 조금 더 나누되, 그러니까 그런 주변 사람들과 조금 더 나누되 아이한테 처음 보여지는 어른으로서의 내 역할에 조금 더 충실하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결론이 나더라고요. 진작 들을 걸 그랬어요. 3년 동안 질풍노도에 제가 이런 얘기가 듣고 싶었어요. 맞아요.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일을 뿐만 아니라 이제 육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나 그냥 처음으로 보여지는 어른. 그냥 나의 사람, 그러니까 엄마 말고 다른 그냥 보여지는 한 명의 개체로서의 그런 모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저희 친정엄마도 그러니까 저희는 3남매 중에 제가 둘째 딸인데 저희 친정엄마는 전업주부셨거든요. 네. 엄마한테 너무나 감사하고 나는 우리 엄마의 딸이어서 너무나 행복했는데 내가 기억하는 모습은 딱 엄마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나한테 뭐를 해줬어. 거기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 명확한데 우리 엄마는 그럼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여자로서,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행복했을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엄마도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었고, 나중에 내 딸이 나한테 물어봤을 때 나도 그런 말을 해주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마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말했을 때 엄마처럼 살아, 나처럼 살아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었어요. 와, 좋은 말씀이에요. 좀만 얘기 더 하면 울어요. 아니 그래서 그 인터뷰를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도 듣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회사 자체도 언론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일어나는 여러 주변인들도 많을 거고 그러면서 좀 느꼈던
그런 뭐죠 워킹맘들이 진짜 아 이것 때문에 힘들구나 그리고 또 이거를 좀 이겨내서 또 좋은 모습 보이는 사람도 많은데 같은 뭔가의 좀 정리된 생각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 시리즈를 끝내면서? 워킹맘이든 엄마든 그냥 속도를 조절하는 거에 문제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복직했을 때 첫 번째 고민은 죄책감을 해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죄책감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끝난 다음에는 솔직히 일에 대한 욕심도 있어요. 일도 잘하고 싶고 아이도 잘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이 두 개를 같이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잖아요. 맞아요. 직장에 있으면 아이 생각이 나고 집에 있으면 일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두 개 사이에 어떻게 저울질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다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과하게 열심히 하고 집에서도 오히려 막 그냥 제가 육아휴직 했을 때의 아이들한테 대하던 것보다 복직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정말 온몸을 던져서 아이들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네, 오버해서 정말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지금부터 엄마가 낮 동안 비운 시간을 모두 충족해 줄게라는 그 막 불타는 의지로 애들하고 놀고 그래서 막 정말 쓰러지듯이 자고 다음날 또 빈털털이 막 에너지 충전 하나도 안 된 상태로 일어나서 또 이제 막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그냥 완전히 둘 다 놓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라톤이고 평생 가져가야 될 내 일이고 엄마라는 역할이니까 이 속도를 좀 조절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 더 나를 돌보는 시간도 갖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지금 엄마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조금씩 더 나아질게. 지금 엄마 이거 너희들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엄마 지금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바라봐줘.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좋네요. 저도 네. 근데 그 책을 만드는 동안에 저 역시 공부가 많이 됐고 내가 일을 하는 의미나 제가 뭐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그런 마인드를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이랄지 그런 걸 많이 배우긴 했었거든요. 실제로 워킹맘을 관두는 시점은 초등학교 1학년 때가 가장 많을 네. 거예요. 나이 때도 그렇고요. 왜냐면 이제 딱 뭔가 회사 내에서도 성장 곡선이 이제 어느 정도 그려지지 않고 네. 나이도 들고 이제 그럴 때 굉장히 많이 관두기 때문에 이제 네네. 여기서 이거를 잘 이겨내셔서 네. 지내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 다 같이 귀감을 하고 아 이렇게 보낼 수 있겠구나 많은 맞아요. 힘이 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어떻게 보면 오늘은 좀 선배맘으로서 또 선배 워킹맘으로서 저희한테 그리고 또 보고 있는 맘맘맘 애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아쉽지만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또 만나요. 모셔가지고 또 얘기